지금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집값이 아닙니다. 평생 세입자가 될 수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이제 표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집 때문에 화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값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은 점점 멀어지고 집이 늦어지니 결혼도 출산도 자산 형성도 함께 늦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잃고 있는 것은 집 한 채가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노가 투표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을 떨어뜨리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집값을 계속 지키면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분노합니다. 이제 누구도 만족시키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집값은 최대한 안정시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 발표되는 주택 정책과 금융 변화, 은행 규제, 건설사들의 전략이 모두 집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집 때문에 화난 사람들이 표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변화가 앞으로 미국 주택시장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주택 정책들을 보면 집값을 지키면서 더 많은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집값은 누구에게는 비용이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평생 모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집인데 누군가에게는 꿈이고 누군가에게는 노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이고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첫 집을 기다리는 사람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집을 가진 사람은 안심하지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희망을 잃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정책은 집값을 올리는 것도 집값을 내리는 정책도 아닙니다. 집값은 최대한 흔들지 않으면서 더 많은 사람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CNBC 조사에서는 18세에서 34세 젊은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 문제로 주거비를 꼽았습니다. 식료품 가격이나 민주주의 보호보다도 집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집을 감당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특히 이 세대는 정당의 이념보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표까지 움직이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주택시장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집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뿐만 아니라 집을 사고 짓고 공급하는 구조가 더 이상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자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았고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자 건설사는 착공을 줄였습니다. 건설사가 착공을 줄이자 은행도 건설 대출을 줄였습니다. 은행이 움직이지 않자 공급은 더 느려졌고 결국 시장 전체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시장 전체를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워드 투 하우징 법안은 집이 시장에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공급의 규칙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역은행 규칙 완화는 건설 자금이 다시 흐르도록 주택 공급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건설사들은 공급 운영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먼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먼저 팔고 그 다음 짓는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이 시장에 들어오고 그 사람에게 금융이 연결되고 그 다음 공급이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집 중심의 시장에서 사람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최근 미국 주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주택 운영 체제가 완성되면 더 많은 사람이 집을 가질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지역은행 규제를 함께 완화하는 정책이 지금 나오는 걸까요? 건설사는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땅을 매입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재도 주문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지역은행의 건설 대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자금이 나오지 않으면 건설사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하원이 지역은행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단순히 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형은행보다 지역은행이 소규모 건설업체와 지역개발 사업의 가장 중요한 자금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산 100억 달러 미만의 지역은행들은 미국 1에서 4가구 주택 건설개발 대출의 5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은행이 대출이 막히면 새로운 주택 공급도 한개 막히는 구조인 것입니다. 결국 지역은행이 대출을 멈추면 건설사는 시작할 수 없고 주택 공급도 함께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 자금이 다시 현장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멈춰있던 주택 공급을 다시 움직이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지역은행 대출 규제 완화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집을 사도록 소비자 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가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공급 쪽으로 자금을 연결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 수요를 키웠다면 지금은 건설 현장으로 돈을 보내 공급을 키우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는 돈이 집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흘렀다면 앞으로는 돈이 더 많은 집을 만드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건설사들의 전략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대형 건설사인 풀티홈입니다. 예전에도 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먼저 땅을 사고 먼저 집을 지은 뒤 나중에 구매자를 찾았습니다. 말 그대로 많이 지어 많이 파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집을 짓지 않습니다. 먼저 계약을 받고 실제 구매자가 확인되면 그때 착공합니다. 실제로 풀티홈스는 올해 2분기 빌드-투-오더 비중을 45%까지 높였고 앞으로는 착공 시점을 실제 판매와 더욱 맞춰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사 기간을 약 100일까지 단축하면서 예전처럼 미리 대량으로 재고를 쌓아둘 필요도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금리가 높은 시대에는 많이 짓는 것보다 팔린 집을 정확하게 짓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재고는 결국 가격 할인과 인센티브로 이어지고 그것이 건설사의 수익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은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확인한 뒤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영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사의 경쟁력은 얼마나 빨리 집을 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팔릴 집을 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사는 실제로 누가 어떤 가격대의 집을 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많이 짓는 것보다 팔릴 집을 재고 없이 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도 이미 같은 변화를 먼저 겪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먼저 수십만 대를 생산한 뒤 전국 딜러십으로 보내고 고객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많이 만들고 많이 파는 것이 경쟁력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색상과 옵션을 선택하고 계약하면 그 주문에 맞춰 생산하는 방식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고를 쌓아두기보다는 실제 수요에 맞춰 생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택시장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는 먼저 집을 짓고 구매자를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얼마짜리 집을 살 것인지 확인한 뒤 공급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고 건축비가 오른 지금은 잘못 지은 집 한 채가 곧 재고가 되고 그 재고는 가격 인하와
인센티브 그리고 다음 착공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사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팔릴 집을 짓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한 건설사의 경영 전략이 아닙니다. 미국 경제 전체가 대량 생산에서 정확한 생산, 다시 말해 수요 중심 경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건설사는 팔리지 않을 집을 줄이려 하고 은행은 공급으로 자금을 연결하려 하고 구매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집을 원합니다. 결국 지금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집을 더 많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집을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미국 주요 매체들은 어포러블 마켓, 즉 감당 가능한 시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시장의 생명력은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첫 집을 마련하는 젊은 부부, 새로운 직장을 얻은 근로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이사하는 가족, 기업을 따라 이동하는 인구, 이 사람들이 계속 시장에 들어와야 집이 팔리고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고 은행은 대출을 늘리고 기업도 투자를 이어갑니다. 즉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시장은 스스로 성장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동네라도 젊은 세대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는 줄어들고 건설사는 착공을 줄입니다. 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기업은 인력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도시를 찾기 시작합니다. 도시는 그대로인데 시장의 활력은 서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포러블 마켓은 단순히 집값이 싼 시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계속 들어와 집 사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며 시장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이 얼마나 비싼가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이 시장에 계속 들어올 수 있는가가 앞으로 시장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주택 문제가 결국 표까지 움직이게 되는 걸까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정말 화가 난 이유는 단순히 집값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누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저축하면 언젠가는 나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평생 집을 사지 못할 것 같다. 바로 이 순간 사람들이 잃는 것은 집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사람은 미래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소비하고 투자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표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바꾸려는 것은 단순히 집값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나도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로드 투 하우징 법안도 지역은행 규제 완화도 첫 주택 구매자 지원 정책도 결국 다음 세대가 다시 주택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중간 선거를 결정하는 것은 집값 자체가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다시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집은 이제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한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얼마나 남겨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표를 던지게 될까요? 이제 미국에서 집은 단순히 집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달 얼마를 감당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기지, 이자, 재산세, 보험료, 그리고 월세, 사람들이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직접 체감하기 시작하면서 주택 문제는 삶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은 경제 지표보다 먼저 자신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는지를 묻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가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나는 내 집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경제 성장도, 증시 상승도, 실업률 개선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미국의 주택 정책은 얼마나 많은 집을 공급했는가 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시 주택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했는가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주목하는 것은 이런 변화입니다. 첫 집 구매자가 늘고 있는가? 젊은 세대가 다시 이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거래가 살아나고 있는가? 이 지역에서 다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앞으로 미국 주택 시장의 가장 중요한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집은 이제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한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부동산의 경쟁은 집값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다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돌려줄 수 있는가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은 주택을 공급하는 나라였습니다. 21세기 미국은 주택 소유자를 만들어야 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쩌면 세입자 국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개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입자가 계속 늘어나는 사회에서는 집을 사고 파는 거래가 줄어들고 건설사는 새로운 집을 덜 짓게 되고 지역은행은 건설 대출을 줄이고 시장은 새로운 세대를 받아들이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 되면 결국 문제는 집값이 아니라 주택 시장의 순환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하나씩 연결해 보면 결국 모두 첫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늘리는 것입니다. 로드트 하우징 법안은 첫 집을 살 수 있는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작은 대출은 작은 집이라도 소유할 수 있는 금융의 문을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행 규제 완화는 건설 자금이 다시 공급으로 흘러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건설사는 무작정 집을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팔릴 집을 정확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감당 가능한 시장, 어퍼러블 마켓은 젊은 세대가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미국 주택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미국 부동산 시장의 운명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사회를 유지하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첫 집 구매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미국은 세입자가 늘어나는 사회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집을 소유하는 사회를 회복할 것인지가 앞으로 미국 주택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집값을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값의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5번째 도서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6